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교수 시절에 5.18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지하신문 이것저것 들춰보면서 애를 태우고 속이 북받쳐서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북한산을 뱅뱅 돌다가 늘 집에 들어가곤 하면 집사람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엊그저께도 봉하마을 거쳐서 이곳 5.18 묘지를 들러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강기정 의원이 여기 광주 성장을 출범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군부 독재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군사정부는 경제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민주 세력을 여지없이 탄압했습니다.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얼마나 우리 민주 세력을 탄압했는가 하는 것은 민주화를 요구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수없는 죽을 고비, 수없는 가택연금 망명으로 일생을 점철했던 그 사실이 웅변으로 증명합니다. 이 군사정권은 경제에서는 서민의 민생보다도 재벌 독점 경제 주도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온갖 특혜를 재벌에게 주어서 수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는 정경련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정경 유착 경제를 30여 년간 누려왔고 그 결과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거기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남북 관계는 냉전 체제에서 북진 통일을 주장하다가 강대강 적대 관계를 유지해서 마침내는 김대중 대통령이 열어놓았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까지 전부 꽁꽁 틀어막고 오늘과 같은 남북 대결 위기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거한 것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광주입니다.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재벌 경제로는 안 된다. 민생 경제로, 서민 경제를 하자.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체제를 유지하자. 이것이 광주 정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광주 정신. 군사정권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을 탄압하고 광주 정신을 짓밟았습니다. 이래서 광주는 군사 정권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 때문에 독재 권력을 지닌 군사정권은 모든 힘을 다해서 호남을 소외시키고 호남을 탄압했습니다.
호남 사람은 쓰지 않았습니다. 요직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청와대 경주수석을 했고 건설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호남 사람은 죄진 것처럼 내가 광주 출신이라는 말을 밖에서 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광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후원 회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호남에는 기업다운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뭘 먹고 삽니까? 산업화 시대.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가난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그래서 해방 당시에 영남과 호남은 인구가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될까 말까 하는, 모두 떠나서 고장은 텅텅 비고 그 사람들이 서울로 인천으로 모두 나가서 마치 유럽에서 유랑하고 있는 집시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 성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두려운 것입니다. 외부에 나가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무사히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폐쇄적이 됐습니다.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방관하고 냉소하고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호남은 부정적 이미지가 퍼졌습니다. 정권에서 소외되고 발전에서 낙후되고 사회에서 깊이 지역처럼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겪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광주가 달라져야 한다. 이제 광주는 이 이상 변방이 아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야 할 시점에 왔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항쟁은 아무 죄도 없는 학생, 시민, 부녀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자고 부르짖다가 신군부의 총탄에 맞아서 죽고 그랬어요. 이것은 소외지역의 항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절규입니다. 이것을 신군부는 불운 세력의 폭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주 시민이 불운 세력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주 항쟁이 끈질긴 역사의 심판으로 되살아나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에서 자리매김을 받고, 그리고 5.18 묘지는 국립묘지가 됐고,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와서 가야 할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 차별경제를 고쳐야 할 때 고치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때 개선하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 국민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던 그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쓰나미처럼, 큰 지진처럼 땅속에 묻혔던 용암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광주 항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자는 혁명입니다. 이 촛불혁명, 광주 항쟁과 촛불혁명은 한국 국민의 위대한 에너지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항쟁 때도 보셨지만, 이번 촛불 집회에 유난히 인구 150만밖에 되지 않는 광주 시민이 다른 인구 200만, 300만, 400만 되는데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모여있는 모습을 TV로 보고, 역시 광주 정신은 다르구나. 저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뭘 소망하길래 저렇게 모여서 외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도와 같은 열정이 터지면서 이 국민 마음속에 있는 개혁 의지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누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국회는 대다수를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그 대부분이 보수 재판관으로 짜여져 있고, 법원으로 가더라도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며, 또 그게 법원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저는 1000분의 1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건 다른 어떤 정치의 힘이 아닙니다. 촛불의 힘입니다. 촛불의 힘은 뭐냐? 그거는 국민 마음의 힘이고, 광주 정신이고, 광주 정신과 이 모든 것이 죽은 줄 알았는데, 국민 마음속 구석구석에 어느 구석에 묻혀 있다가 이게 임계점을 지나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 해본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의 시민으로서 볼 때 지금 정부는 광주 정신과 촛불의 힘으로 된 정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특출나고 그래서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촛불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모든 개혁을 이끌어 가려면 문재인 후보가 제일 낫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과감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개혁을 하고 있어요. 가령 엊그저께 대법원장 임명만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는 힘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냐? 아니에요. 촛불이에요. 촛불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도 국회에서 소수당이지만 여기에 다른 정당이 대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촛불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남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광주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제 광주는 이상 역사의 변방 세력이 아니고 중심 세력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앞장서서 역사를 끌어가는 선도자가 되어야 돼요. 역사라는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호남이고 광주 정신이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호남과 광주는 크게 반성도 해야 됩니다. 이상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방적이 돼야 된다. 다른 지역과 같이 가야 하고 항상 남과 같이 가고 세계를 지향하고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비판하고 회방만 하지 말고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그런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역주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짓눌러온 지역주의 누가 만들었습니까? 군부 세력이 만들었습니다. 군부 세력이 호남을 차별 학대하면서 생겨난 것이 지역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받은 호남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으로 지역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호남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지역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걱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정치인은 안 됩니다. 이제 보다 더 개방적이고 보다 더 화합적이고 그런 시각을 가진 정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호남이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신감 있는 국민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강력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에게 자네는 왜 이렇게 난쟁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달라듭니다. 그러나 농구 선수인 키가 큰 사람한테 자네는 난쟁이야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웃기지 마.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아냥한 사람이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건 무슨 차이냐?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약점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달라듭니다. 약자의 변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광주 시민이 이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를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 올리는 주역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강기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강기정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할 때 문재인 당시 대표 요청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고 그래서 같이 토의하고 제가 건의를 하고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기정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서 함께 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상황실장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역할은 달랐지만 문재인 정부 탄생에 같이 협력을 해서 강 의원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매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개방적이고 보다 더 긍정적이고 새 시대에 걸맞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강기정 의원과 또 이 현재 이 광주 성장 발전 연구소가 이 광주 정신을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